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요일은 셀트리온 합병 대장주 찾는다면 올해 10배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주식 무조건 사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늘 10배 올라갈 수 있는 몇 배 올라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린 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소룩스라는 종목, 자, 4월달 작년 4월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4월이 끝나기 전에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소룩스가 어떻게 되었다? 4월달 대비해서 주가 벌써 13배 올라가고 있는 거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급등했던 반도체, 제주 반도체 역시도 어떻습니까? 자, 분명히 제가 12월 5일에 온디바이스 AI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는 제주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에 또 추가적인 급등과 함께 지금 몇 배 정도, 4배 정도 올라가는 거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뭐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투자를 하고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2배, 3배를 뛰어넘어 10배까지도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이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보면은, 자, 지금 어때요? 셀트리온이라는 이 종목, 기업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 게 뭐냐? 지금 보면은 셀트리온이 이제 통합 상장이라고 하죠. 즉 합병을 한다운 합병. 합병을 함에 있어서 셀트리온이라는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자, 기존에 보면 셀트리온 자체, 이 기업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뭐 한다고 합니까? 이 합병을 통해 가지고 이 목표 매출을 12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 합병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개발부터 판매까지 사업 구조를 일원화를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기업들, 지금 이제 자회사로 편성되어 있던 모든 기업들이 이제 흡수 합병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됩니까? 이제 이 시너지 효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시너지 효과. 따로따로 이제 사업하던 것들을 하나로 일원화를 이제 시켜버리면서 사업 간의 이 일원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분산되어 있던 자산들도 통합을 하게 되면서 이것을 통한 뭐 한다? 공격적인 신사업 추진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시밀러 미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이라든지 라이선스 인수, 인수 합병,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영역에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라는 이 기업이 뭐 하겠다고요?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 뭐 한다? 통합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에 지금 이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보통의 기업이 합병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에게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셀트리온이란 기업 자체는 우리가 왜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자, 과거부터 보면 아시겠지만 이 셀트리온이 어떻게 돼요? 2020년도에도 뭐합니까? 합병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의 상승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0년도가 끝이냐? 자, 2021년도에도 합병 추진 소식에 주가 강세가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 2022년도에도 역시나 상장 3사 합병 기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 작년까지 뭐합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합병 결정하면서 주가 널뛰기 합니다. 자, 즉 무슨 말이에요? 셀트리온이 보통의 우리가 이 기업이 합병을 함에 있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현재 이 주가의 호재냐 아닌가를 봤을 때 정확하게 이 셀트리온이 지금까지 뭐예요? 합병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주가 상승, 그냥 강하게 위로 올리는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다 뭐였다? 호재로서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뭐야? 시너지 효과가 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였고 이것이 오히려 주가의 강한 성장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도 뭐라 했어요?
셀트리온은 분명하게 3배는 더 간다라고 하면서 합병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5개월 전부터 계속 소개시켜드렸죠. 실질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방송을 잘 보고 매매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해서 지금 한 60% 정도는 수익을 보고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그만큼 지금 셀트리온이라는 제가 이제 3배는 더 간다 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이 합병이라는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 합병이 끝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슈 소멸이라고 하죠. 재료 소멸. 그러니까 분명히 합병한다라고 발표를 했으면은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 기대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합병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해요. 근데 이제 뭐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합병을 한다, 12일에 상장한다고 하니까 뭐가 되기 시작해요? 파죽지세 통합 셀트리온 52주 신고가 경신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이 지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합병이라는 모멘텀으로서 더 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셀트리온이라는 이 기업의 이 합병과 함께 상승을 우리가 집중해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요. 셀트리온이 호재로서 올라가는 것도 맞지만 셀트리온이란 기업 자체에 의의를 두셔야 돼요. 기업 자체.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주식을 오랫동안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건데, 셀트리온이라는 이 기업 종목, 이 기업들의 움직임이, 셀트리온의 주가 움직임이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하면요. 자, 뭐 때문이냐? 자, 과거에 여러분들이 2017년도, 2018년도 이 제약바이오 열풍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셀트리온 3인방이 활활, 그 한미약품도 셀트리온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당시에 한미약품이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는데, 자, 그러면서 뭐가 나와줘 버립니까? 우리 전에 얘기했다시피 2015년도는 뭐다? 이 한미약품에 의한 제약주 열풍이었고요. 좀 죽나 싶었더니 2017년도에서 18년도 보다시피 이 신고가, 그러니까 강한 제약바이오 제2차 제약바이오 파동을 가지고 온 게 누구 때문이었다? 셀트리온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셀트리온의 합병 모멘텀 이슈가 이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면요. 셀트리온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성장 상승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제3 이번 연도에 제약바이오 올라간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제3의 또 제약바이오 열풍을 누가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합병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시장에서 분위기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고 하면요. 이 제약주에서 강한 시세 차익을 노려보겠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뭐 한다? 셀트리온을 뭐 사고 말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제가 이때도 3배 올라간다고 하면 60% 이상 올라갔는데 뭐 굳이 제가 이걸 또 사라 라고 추천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제약주를 산다라고 하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셀트리온을 통한 반사이익,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함께 갈 만한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소개시켜드렸던 게 뭡니까? 아까 이제 뭐라 했어요? 분명히 인수에도 M&A에도 투자한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고바이오랩이라는 종목이 셀트리온 대규모 M&A 기대감으로써 움직일 거다. 그러면서 고바이오랩이라는 종목도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기억 날 거예요. 5개월 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분할매 잘하셨다라고 하면은 오늘 고바이오랩이 셀트리온 효과의 상한가를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던 이 셀트리온이 이제 합병하면은 어디에 쓴다 했어요? 인수에 자금을 쓴다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과 함께 고바이오랩의 또 추가적인 상반 기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자? 셀트리온 효과로서 셀트리온이 합병하고 난다고 하면 아까 뭐라 했어요? 연구개발에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했듯이 인수합병에도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 지속적인 투자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셀트리온이 어디에 조금 더 투자를 할 것인가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이미 고바이오랩은 올라갔고 아직 오르지 않은 반사이익의 모멘텀의 수혜주를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셀트리온이 과연 무엇을 볼 것인가 봤을 때 어쨌든 전체적으로 셀트리온을 본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시장에
제약주, 그러니까 제약 업계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셀트리온 혼자 우리 늘 그래요. 지금 제약주가 최근에 제가 ADC라든지 아니면 뭐 비만 치료제 아니면 뭐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강세다라고 했는데 셀트리온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 감기약에 올인 이러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약주의 흐름을 뭐한다. 셀트리온도 함께 가지고 간다라는 건데 지금 이 제약 업종들이 지금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치료제란 부분을 떠나가지고 지금 제약주의 분위기가 이래요. 2024년도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많이 나와주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자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 아까 했다시피 합병이라는 부분도 공격적인 투자 중에 하나지만 결국에는 이 기업의 내실을 더 탄탄하게 다지고 나서 투자하겠다. 그런 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금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계들의 지금 트렌드가 뭐냐고 하면요. 파트너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파트너. 혼자서 나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약가이나 실적 악화 이런 것들의 우려로 통해 가지고 앞으로 뭡니까 우리가 공동 개발이라든지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찾는데 뭐예요? 오히려 제약 바이오 업계들이 요즘은 트렌드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무조건적인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나온 뉴스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합니까? 2010년부터 매년 참가하면서 바이오 USA에 매년 참가하면서 뭐한다? 파트너를 늘 탐색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혼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는 셀트리온이 또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요. 이제 그 인수합병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 앞에 얘기했던 이런 파트너적인 부분. 그래서 어떤 기업과의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공동개발을 했는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이라는 게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뭐가 된다. 관련 테마주들이 형성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요. 이제 과거 셀트리온과의 이런 이 파트너십 그러니까 파트너십이라든지 공동개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M&A 후보로도 우리가 거론될 수도 있는 종목이겠죠.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셀트리온이죠. 아이큐어라는 종목이에요. 아이큐어. 그래서 아이큐어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뭐합니까? 셀트리온과 공동개발 치매 패치제 환자 투약 코앞이라고 하면서 이 공동개발한 치매 패치제가 이슈가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치매 패치제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뭐합니까? 해외로 진출하는 등 지속적인 뭐가 따라온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정도 인증받고 있는 모멘텀이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가 ADC라든지 ADC라든지 비만 치료제보다 조금 약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보면 알겠지만 증권가에서도 뭐라고 해요? 24년도 이 도난의 맙도 내년 1분기 허가 예상과 함께 뭐 랭캡이 초기 시장 개척 이런 거 얘기 나오면서 24년도 뭐가 된다? 제약 바이오 시장을 이끌 주요 분야에서 비만 당뇨 치료제 항암제도 있지만 알츠하이머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알츠하이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을 때 거기서 뭐가 돼요? 아이큐어라는 종목이 알츠하이머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로도 엮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 조금 그래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아이큐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어쨌든 셀트리온과 공동개발 부각 이게 제일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완전히 뭐예요? 실적이 완전 개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5년 연속은 상패 사유에 해당되죠. 4년 연속은 뭐가 됩니까? 관리 종목 지정이고요. 한기 종목인가? 어제 지정이고 5년 넘어가면 이제 상패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근데 문제는 아이큐어가 이 실적만 가지고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좀 더 분석해보고 사고 싶어서 하면 돼요. 근데 아이큐어라는 종목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실적은 제약 바이오는 늘 실적이 쓰레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했지만 아이큐어 같은 경우도 기술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지금까지 상장 폐지된 이력이 없어요. 진짜 기업이 완전 개쓰레기라든지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기업도 어떻게든 유진시킵니다. 왜?
본인들이 기술만 보고 상장시켜 놨기 때문에 기업의 재물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상폐시켰다가는 굉장히 놀라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술특례 상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 어찌됐든지 상폐된 이력이 없기 때문에 실적을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지속적으로 내리하방. 그래서 하방 추세 돌파하고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셀트리온과 잘 엮여준다고 하면은 올해 제약바이오 열풍이 제대로 나와준다고 하면은 저는 한 25,000원까지도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 자리에서 10배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황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황 나 이렇게 길게 들고 간 거 싫고 나 단타 좋아요. 빨리 가는 거 좋아요. 이 시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올라가는 데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난 빠른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뭐 해달라. 영상의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세요. 링크 클릭하시면 아시겠지만 뭐한다. 딱 클릭해서 들어오는 순간에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큐리언트 3,600원 이하 매수 3,600원 이하 매수합니다. 그래서 갭매 꾸는 거 보면서 차익 노리고 목표가 4,100원, 목표가 4,100원까지 가면서 오늘 한 15% 정도 수익이 가능했죠. 그래서 100% 무료 매수매도 사인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해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한 해 1128% 달성했습니다. 254전 237승 17패. 그래서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인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용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